어제 우리 선언에서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12명, 3명이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요즘은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꼿꼿이 잘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제 처음 참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은 성북동 길상사에서 특별 법회가 있습니다. 11시에 있다고 그래요. 11시에. 그리고 저는 그 법정스님에 대해서 생전에도 인연이 많아가지고 여러 번 친견했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3번 법정스님의 일대기를 법정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방송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봄에도 한번 했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길상사를 가보니까 단풍이 잘 들고 도량이 좋더라고요. 그래 법정스님하고 길상아보살하고 어떻게 만나냐. 1987년도 송강사 분원이 있으면 고려사가 법정스님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때 김영한 보살이 미국에 계셨는데 고려사 하주보살 김대도행이 연결해가지고 스님을 칭견합니다. 그때 김영한 보살이 법정스님 자기는 팬입니다. 그러면서 샘터에 정기회원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과 토지를 스님에게 보시겠다 그런 거예요. 법정스님이 모소유를 주장하고 번거로움을 아주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받으십시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996년에 송강사 공찰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1997년에 12월 11일 날 개원을 하죠. 어제 송강사 스님을 만났는데 송강사가 1년이 예산이 30억이고 법연사가 5억이고 길상사가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 30년 동안에 절이 많이 컸는데 아무래도 법정스님의 영향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법정스님은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일찍이 폐암으로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컸는데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그 당시 전남대학교 상대가 강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상대를 가가지고 3학년 다니다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유달산 밑에 정예원이라는 데가 그 절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954년도에 출가를 하는데 55년도에 수계를 한 거예요. 54년도에 이렇게 이때쯤 서울에 올라오는 거야. 왔는데 서울역에서 걸어서 종로 3가 대각사를 가죠. 대각사를 갔는데 월정사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대산으로 가는데 오대산 대관령에 눈이 막 이미 와가지고 차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사에서 조금 가면은 안국동에 선학원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도인 효봉스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말을 듣고 대각사에서 걸어서 종로 3가 선학원 가는 거예요. 그때 정화를 한다고 많은 스님들이 와 있었는데 효봉스님이 다 보자마자 생년을 잃을 간지를 얘기해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날 딱 머리 깎여가지고 법정이라는 이름을 주어. 그러면서 승복을 딱 주는 거예요, 승복을. 그 승복을 다 법정이 있고, 안국동, 종로, 가암을 거쳐서 선왕으로 딱 들어가니까, 정화할 때 모인 스님들이 10년 수자보다 낫다. 얼굴이 10년 수자. 그래서 저기 행자생활 어디서 하냐면 충무 용화산 너머에서 그래가지고 55년도에 거기서 계를 받고 효봉스님을 따라서 쌍계사를 거쳐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다니고 그리고 운어스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역경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사전이라든가 많은 책을 그래 1973년도에 법정스님 최초 수필집 영혼의 몸이 나와. 이 책은 이틀을 못 쳤어. 법정스님이 봉은사 타례원에 계시면서 쉽게 말해서 함석헌, 개운제, 민주화운동에 탄압을 받다가 다시 송강사로 내려가죠. 송강사의 75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17년을 사는데 그 유명한 무소유가 1976년도에 나와. 그리고 1978년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필이 20억이 나와. 사람들이 법정스님이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강원도 도배산골로 가고 그리고 다시 거기 나와가지고 이 법정스님에 대해서는 내가 상자들보다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이 행장보다는 법정스님이 법정스님은 선방에는 많이 안 다녔지만은 성철스님이 인정을 할 정도로 공부의 안목이 대단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또 효봉스님 밑에 구산스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비록 선언 생활은 짧았지만은 수행 기간이 긴 거예요.
법정스님이 불이람에 있는데 현장 스님이라고 대원사 지금 해인사에 나 같이 다니는데 대원사 현장 스님이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는 법정 스님하고 현장 스님이 어떤 사이냐면 법정 스님의 육촌 누나가 현장 스님 어머니라. 현장 그 친척간이라. 편지 내용이 뭐냐? 자기는 해인 강원을 졸업하고 구산 스님한테 이목고 하도를 받았는데 하도에 의심이 안 생긴다. 의심이 안 생기고. 그리고 수행법으로는 가나선이 좋습니까? 하도참선이 좋습니까? 간법은 요즘 말해서 이게 이제 달마스미 저는 법인데 이것은 요즘 말로 무슨 얘기냐면 이파사나 사마타 이 공부단 말이에요. 이게 좋냐 이게 물어본 거야. 편지가 왔어. 그래서 법정스님이 대답을 해. 첫째 무슨 대답하냐면 수행법, 간법이나 하도선에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막 가나선이 아주 유행할 때라 또 간법도 남방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공부 방법이 가나선이고 간법이 문제가 아니라 발보리심. 아무리 수행법이 뛰어나도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은 소승이고 설사 수행법이 좀 떨어진다 해도 보리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은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조국사에 의해서 유포돼가지고 정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법정시대 때는 대단히 활발했지. 아무리 이 공부 방법이 좋더라도 발보리심, 중생을 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원력이 없으면은 가나선에 의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간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보리심이 없으면은 수행에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스님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선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단순하고 이렇다 보니까 옛날 조사스님이나 옛날 선사들이 던지는 말을 딱 듣고 깨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나선이 대세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이 가나선에 그러면서 남방불교가 들어오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간법을 이렇게 표현했어.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흐름을 살피는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놓고 쫙 간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흐름을 살피는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가나선의 장점은 뭐냐? 가나선의 장점은 뭐냐? 한국 사람 체질에 맞게 깨달음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면은,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증 묘수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지고 뭘 닦아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래 성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 것은 뭐냐면 본래 성불을 하면서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기 때문에 닦는다는 거예요. 먼지가 닦여. 그래서 결국에는 발보리심의 문제지 염불을 하든 간법하든 또 하두를 하든 다 깨달음에 갈 수가 있는데, 가나서는 옛 조사들이, 특히 한국이나 중계 조사들이 이 가나선을 통해서 하두를 타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길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참선법이 들어올 때 달마 스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달마 스님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이 뭐라 하냐. 간시밀법 총섭재행이라. 모든 수행은 마음을 가는 것이, 모든 수행법은 총섭재행, 마음을 가라는 것이 총괄한다. 그래서 수행은 결국에는 가나선이 아무리 최상승법이라 해도 보리심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암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각 즉 시각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암경에 법성계, 약창계에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가, 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발보리심이 곧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이 우리들의 본래 깨친 본각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이런 대원력이 있어요. 발보리심 문제라. 법정 스님이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 49제를 여기 저 배구선에서 했단 말이에요. 배구선에서.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됐네. 법정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출을 했어.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쌀랑눈이 탁 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는데 법정 스님 3번 만났어. 법정 스님이 불이라며 살 때 법정 스님이 전남대학교를 중퇴해서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는 사촌 누나하고 불이람이 왔었고, 세 번째는 법정 스님은 누가 모셨냐면 어머니를 사촌 동생인 박성지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어머니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결제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여기 이 옆에 돌아가면은 백우선이라고 있는데, 돌아가신 초상을 쳐도 뭐 그때만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제 중에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 49제를 도업스님 계시는 백우선을 모셨는데, 그때 당시 돈을 300만 원 가졌더라고요, 법정스님이. 그래서 법정스님이 글 쓰고 포교를 안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포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했는데 법회 가면 보살님들이 오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포교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이요, 뿌리요, 원덕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나는 그래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교를, 포교를 잘한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고 봐. 그리고 두 번째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은 그 동아일보에 산에는 꽃이 피고에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글을 썼는데, 70년대, 80년대는 법정 스님이 글이 나오는 날은 이 동아일보가 한 30만 부가 더 팔려. 이 김영삼 씨 때는 독립기념관에 연못에 연꽃이 없다 이 글을 썼는데, 김영삼이 기독교인인데도 그 신문을 보고 연꽃을 심을 정도로 울림이 많았어. 돌아가실 때는 돈 한 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시를 해도 주었다는 소리를 안 했어.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 스님이야, 무소유. 무소유가 무슨 말이냐 하면 불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말고 불필요한 것은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 가봐요. 보살님도 부엌에 가봐요. 필요 없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만행을 갈 때 방청소를 다 하고 자기 계좌번호를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찻잔 물도 다 빼고 산창도 딱 열어놓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 여러분도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소유. 그렇게 책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단 한 사람한테도 주었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오늘 뭐 1,000만 원 내면 신문 방송 뭐 난리 나잖아. 무소유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없이 실천하신 분이라.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2010년도 돌아가셨으니까 25년 됐잖아. 지금 길상사가 잘 되는 것도 법정 스님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 유명한 길상사에 제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다음 주 여기 법회 안 와도 됩니다.
길상사로 와서 법문을 들었으면 합니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푸르고 참 살기 좋은 때입니다. 마치겠습니다.